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용균입니다. 팟캐스트 야구 멘토리 개막 이후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이야기 때 LG 정희훈 선수와 기아 이대영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선수가 모두 터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대영 선수가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모두 다 왼쪽 방향을 향하는 타구를 보내면서 안타 3개를 때렸거든요. 이대영 선수는 기아의 1번 타자로서의 좋은 모습, 게다가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 보이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높였고요. 정희훈 선수는 역시 이 경기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도 선발 출전했을 때의 타율보다 이 대타 출전했을 때의 타율이 굉장히 낮은 모습 보였었거든요. 정희훈 선수가 어떤 그 좌익수 포지션에서 주전자를 어떻게 빼앗아 내느냐가 정희훈 선수의 활약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개막 2연전을 통해 본 새 얼굴들의 활약상과 미래에 대한 예측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2연전을 통해서 외국인 타자들이 첫 선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타자들이 역시 이 힘을 보여주는 두 경기였습니다. 외국인 타자 첫 선을 보인 7명의 타자들 중에 5명이 개막 2연전에서 모두 홈런을 신고하면서 올 시즌 홈런 수가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 외국인 타자들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는데요. 역시 이 SK의 루크 스캇 선수 메이저리그 통산 135개의 홈런수에 걸맞는 타격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선수 첫 번째 홈런을 루크 스캇 선수가 29일 문학 넥센전에서 3회 홈런을 때리면서 보여줬는데요. 루크 스캇 선수의 장점은 역시 자기만의 어떤 존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나쁜 공에 쉽게 방망이가 나가지 않고 자신의 존을 유지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록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SK 스캇 선수는 안타는 1개, 그리고 그 안타가 홈런 하나였지만 5타수 1안타의 타율 2할을 기록하면서도 볼넷 3개를 얻어내는 모습 보였거든요. 쉽게 승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상대의 어떤 투구 패턴에 말려들지 않는 모습이 역시 올 시즌 한국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다만 루크 스캇 선수가 워낙 메이저리그에서도 지명타자로 오래 뛰다 보니까 외야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 수비 위치 선정이라든가 타구의 방향, 그리고 어떤 SK 외야진과의 어떤 연계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숙한 장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쪽에서는 스캇 선수의 포지션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격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메이저리그 135개의 홈런을 친 타자답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홈런은 이 두산의 호르헤 칸투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100개 이상의 홈런을 때린 선수죠. 칸투 선수도 104개의 홈런을 때렸는데요. 그 104개의 홈런을 때린 것만큼의 활약을 LG와의 두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호르헤 칸투 선수는 LG와의 두 경기에서 타율 3할 7푼 5리, 8타수 3안타에 4타점 기록했는데요. 타점 중에 3타점이 홈런에서 나왔습니다. 개막전 김선호 선수와의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때렸는데요. 첫 타석에서 스플리터에 당했고, 그리고 두 번째 타석에서 스플리터에 대한 대응, 거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김선호 선수의 공을 때렸는데, 공식 기록상으로는 슬라이더가 체크가 됐어요.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어떤 구속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칸투 선수는 김선호 선수의 약간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드에 반응을 하면서 그거를 잠시 그냥 가운데 담장을 넘긴 아주 커다란 홈런을 만들어냈거든요. 칸투 선수의 역할이라는 것이 역시 두산의 중심 타선, 무게감을 조금 더 실어주는 타선에 있다고 보면 칸투 선수가 개막전에 때린 홈런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있는 3번 김현 선수의 타격 성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무게감, 중심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첫 번째 홈런 굉장히 의미가 깊은 홈런이지만 칸투 선수는 역시 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 그 슬라이더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졌더라면 헛스윙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의 타자거든요. 그런 어떤 호르헤 칸투 선수가 보여주는 약점에 대한 공략을 이 시즌을 치르면서 상대 투수들이 적극적으로 해올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칸투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에서도 이 칸투 선수 타석에 앞서서 김현수 선수에게 사실상 어떤 고의사고에 가까운 사인이 나왔던 것은 호르헤 칸투 선수의 그만큼 약점이 뚜렷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칸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남은 시즌 활약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볼 만한 타자는 역시 LG의 조슈벨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슈벨 선수는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3루 수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 그리고 주루 플레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30일 두산과의 2차전에서
굉장히 파울라인 깊숙한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장면, 그리고 주자 2루 상황에서 견제구가 왔을 때 2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그리고 공이 빠졌을 때 다시 3루까지 뛰면서 3루에서 다시 한번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결정적인 2점 홈런을 때려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시벨 선수는 30일 두산과의 경기 노경원 선수의 커브를 놓치지 않고 받아서 때려 넘겼는데요. 역시 조시벨 선수가 어떤 느린 쪽의 변화고 이 부분에서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도 삼성과의 연습 경기 때 릭 밴드너크 선수의 공을 때려서 홈런을 만들 때도 이 커브가 낮게 떨어지는 것, 그 중앙으로 약간 몰린 감도 있지만 느린 공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이 조시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린 공에는 강하지만 어떤 145km 이상의 빠른 공이 들어왔을 때, 특히 몸쪽 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조시벨 선수의 약점이 빠른 공에 있다고 했을 때 상대 투수들이 그거를 어떻게 공략해 나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시벨 선수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조시벨 선수는 두 경기에서 삼진 2개, 볼넷 2개를 얻어내면서 볼넷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도 좀 있다는 것, 그리고 3루 수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LG의 어떤 내야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문제는 기아의 브래필 선수인데요. 브래필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스윙이 굉장히 급하고 여러 가지 공에 다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윙 밸런스가 굉장히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이 때문에 29일 경기에서도 브래필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30일 경기가 돼서야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30일 경기 삼성과의 대구 삼성전에서 브래필 선수가 그간의 우려를 좀 씻어내는 듯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브래필 선수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골라냈는데요. 볼넷은 골라내지 못했지만 삼진 2개를 당했다는 점, 이 부분은 여전히 약점이긴 한데 홈런을 때리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키가 큰 상황에서 스윙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특히 이 왼팔이 빠져나가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앞서 시범 경기 때 보여줬던 어떤 무너졌던 스윙과는 다른 스윙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삼진 2개를 당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브래필 선수가 생각보다 빨리 홈런을 때렸다는 것, 특히 좌완 투수 차우찬의 몸쪽 공을 잡아당겨서 넘겼다는 점은 기아 타선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브래필 선수가 일단 홈런을 때릴 수 있다는 능력을 빨리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아 타선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필son 선수는 굉장히 다행이고 기아로서도 전체적으로 삼성과의 두 경기에서 타선이 활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필 선수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의 야마이코 나바로 선수인데요. 나바라 선수는 기록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8타수 2안타에 홈런 1개를 때렸고요. 3루타도 1개 때렸습니다. 덕분에 타점을 4개나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어떤 타격 쪽에서는 좀 약점이 있지 않겠나. 삼진을 3개를 당하면서 볼넷은 1개만 골라냈거든요. 삼진을 당하는 과정들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나바라 선수가 장타를 2개를 때렸긴 했지만 그 타구들이 어느 정도는 이 약점이 아닌 그 던지지 말아야 할 곳에 나가서 맞은 홈런이 되거든요. 송은몸 선수가 나바로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몸쪽으로 약간 말리는 듯한 싱커성의 공을 던졌는데 이 나바로 선수의 스윙 궤적상 몸쪽으로 안쪽으로 약간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을 때려서 왼쪽 포를 맞히는 타구를 날렸는데 나바로 선수의 약점, 그러니까 나바로 선수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유의를 하고 바깥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몸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공략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앞서 1차전에서 데니스 홀튼 선수가 그런 식으로 나바로의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공으로 유의를 하고 몸쪽 승부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주요했는데 이 몸쪽 공을 사용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간파에 나가서 잡아 나간다면 나바로 선수는 올해 국내 투수들을 상대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다만 수비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보이고 도루 능력을 갖췄다는 점은 나바로 선수가 어떤 타석에서의 약점을 다른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유준일 감독이 나바로 선수에 대한 믿음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나바로 선수의 개막 2연전을 통해서 드러난 장면입니다. 하나의 펠릭스 피에 선수 그리고 넥센의 비니 로티노 선수는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로티노 선수는 타순도 7번으로 내려갈 정도 넥센의 워낙 강타선이기 때문에 그 타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꾸준한 어떤 스탯 관리만 해주고 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결정타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타선의 연결을 이어주는 역할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로티노 선수인데 로티노 선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나의 펠릭스 피해 선수는 비록 홈런을 때리진 못했지만 앞선 테이블 세터진의 역할을 3번까지 끌고 내려온다는 뜻의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중심 타선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중견 수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던 외야 수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활기찬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를 끈질기게 괴롭힐 수 있는 타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 선수는 아직 홈런을 때리지는 못했지만 한화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국인 타자들 못지않게 궁금해지는 게 사실 올 시즌 프로야구를 뜨겁게 달궈줄 신인들의 탄생인데요. 30일 잠실에서 정말 걸출한 신인 한 명이 탄생했죠. LG의 고졸 왼손 투수 임지섭 선수입니다. 임지섭 선수는 5이닝 동안 안타 3개만 내줬고 1실점하면서 고졸 신인 투수가 데뷔전에서 승리를 따내는 굉장히 진귀한 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고졸 신인 투수가 데뷔전 선발승을 따내는 것은 91년 롯데 김태형, 2002년 기아 김진우, 그리고 2006년 그 이름도 유명한 유현진에 이어서 이 임지섭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네 번째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물론 초반부터 타선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손쉬운 승리를 따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구의 공 끝에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제구 쪽에서는 조금 오르락내락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포크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만으로 어쨌건 5이닝 동안 끌고 갔고 승리를 따냈다는 점은 임지섭 선수 굉장히 배짱이 돋보이는 피칭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두산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신인 투수들에게 좀 낯가림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임지섭 선수의 예상외로 힘 있는 공 끝에 좀 배트가 밀리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임지섭 선수가 이날 75개의 공을 던졌는데 75개 중에 63개가 속구, 패스트볼일 정도로 굉장히 속구 비중을 많이 높였고요. 그 속구의 공 끝에 힘이 있다 보니까 두산 타자를 상대로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임지섭 선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세 번째 구종. 아무래도 선발 투수로서 여러 타자들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 단순히 구종 2개만으로는 승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제구가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크볼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임지섭 선수가 올 시즌 LG 선발 로테이션에 꾸준히 들어가서 신인왕 후보로 오를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심받는 투수가 한화의 최영환 선수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경기에 나와서 3분의 2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 홀드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시범 경기 때 보여줬던 배짱 있는 피칭이 첫 번째 등판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안타를 하나 맞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닝을 처리해 나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최영환 선수가 이 불펜에서 한화의 어떤 이 마무리로 연결되는 셋업맨 역할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한화의 올 시즌 성적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상해보건대 최영환 선수가 연투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1군 리그에 대한 적응력을 갖춰진다면 오히려 최영환 선수의 스타일이 시즌 중반 이후에 한화의 마무리로서 돌아서는 것이 어떨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투구 폼에 따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 공을 잡는 그립 자체가 슬라이더처럼 잡고 이 속구를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 끝이 약간 타자 몸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떤 투심성 혹은 원심성 패스트볼의 궤적이 일반 속구와의 궤적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LG에서 뛰고 있는 정현욱 선수가 국민 노예라고 불리던 시절에 그때와 비슷한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최영환 선수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영환 선수가 얼마나 편안한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이 등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최영환 선수 성장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가 한화의 신인 포수 김민수 선수인데요. 첫 번째 출전, 그 신인 포수가 개막전에서 첫 선발 출전을 해서 승리까지 만들어냈다는 것,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결과인데요. 일단 외국인 투수 케일러 클레이와의 호흡을 잘 맞췄다는 점, 도루저지, 특히 1루의 피치아웃을 통해서 견제구로 하나 잡아냈다는 장면은 김민수 선수가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케일러 클레이라는 어떤 외국인 투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지만 어떤 한화의 젊은 선발 투수와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포수는 역시 이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 그리고 칭찬과 승리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성장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 2경기만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고요. 새 얼굴들의 등장으로 프로야구에 대한 열기와 재미가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나갈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2014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